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성민입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 청구로 작년 10월 1일 시작된 감사였는데요. 그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1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근거로 사용했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의 핵심입니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었는데요. 이를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수용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감사위원회에서 정리되자 그동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비교적 조용했던 탈핵단체들과 탈원전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그 의미, 그리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위해 오늘 긴급 자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담회를 위해 세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한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정범진 교수님께 감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사 결과는 9쪽 분량의 보도자료로 공개가 되었고요. 또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 200쪽 분량의 그 본 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평가만 가지고 결정 내려진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 담당 공무원이나 한수원의 임직원이 어떤 금전적 이득을 편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임 행위는 아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징계가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어떤 이 사실 자체, 그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그 감사원의 수검을 받는 동안에 어떤 자료를 삭제한다거나 이런 그 감사원의 수검 태도와 관련하여서 징계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라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운전을 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민 수용성도 있는데요. 경주 시민들은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건식 저장 시설인 사용해결료 그 맥스터와 관련한 공론화에서도 경주 시민들의 80%가 맥스터의 건설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운전을 하는 쪽이지 멈추는 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감사원의 워딩으로 들어가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내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안전성이나 주민 수용성은 계속 운전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경제성 판단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감사원이 그 유보적인 그 태도를 취한 것은 그동안에 그 공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 끝에 톤이 좀 다운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도 뭐 공무원 같으면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뭐 훈장이나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 임직원 같으면은 뭐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만을 가지고 배임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잣대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월성 1호기의 한 1600일 정도를 일찍 폐쇄한 것으로 인해서 전기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조 5천억 원 정도의 국가적인 손해가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배임이 아니다. 가해자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마찬가지로 그 징계 수위라는 것이 사실은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의 수검 태도의 적절성 이걸 가지고 이제 징계가 결정됐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경제성 평가가 이번 감사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점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감사 결과에 이제 논란이 지금 정 교수 설명한 것처럼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감사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약간의 그런 그 미진한 점은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냐 보면은 그거는 한수원이었거든요. 근데 한수원이 그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유를 댄 게 보면 뭐 지금은 안전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확실히 경제성 부족으로 이유를 댄 겁니다. 그건 2018년 6월 15일 날 이사회 하고 나서 정재원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누차 아주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가동하는 게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손해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사용했던 그 경제성 평가에 들어갔던 입력 자료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판매 단가고 두 번째가 이용률인데 그 판매 단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그 발전 원가라는 게 있어요. 한수원 전체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발전 원가가 그 공식적으로 보고된 게 있습니다.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사업 집행 점검 분석 보고서 여기에 보면 킬로와트 시당 54원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근데 월성 1호기 그 경제성 평가에서는 54원부터 쭉 낮춰가서 49원까지 썼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51원을 썼습니다. 이거는 월성 1호기 전기만 그렇게 싸게 판다는 게 아니고 한수원이 생산한 모든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이렇게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판다는 추정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 안전기준 이런 게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발전 원가가 높아질 거는 명확한데 그 2016년 거보다 더 작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8년에 또 한수원이 그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게 한 62원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그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판매 단가 낮췄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용률 관점에서도 이제 한수원 그 이사회에 보고할 때 뭐 2017년 이용률이 40.6%, 그전에는 3년이 뭐 57.5%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용률이 낮았고 앞으로도 낮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2017년에 낮았던 거는
그 이제 2012년 5월에 그 정기 점검을 위해서 이 월성 1호가 정지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되셨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탈원전 공약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였는데 그걸 어떻게 감히 한수원이 재가동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12월까지 그대로 세워둬서 가동률이 40%로 떨어졌는데 뭐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 저 양이원영 의원이 저하고 토론할 때 제시한 그 10개년 이용률 자료 보면 2009년에는 먼저 이제 그 설비 개선을 하려고 압력관을 개비를 하려고 2009년 4월에 세워놨는데 그걸 12월까지 공사를 하느냐고 세워놨잖아요. 그때 이용률을 23.3%, 그 이용률 낮을 수밖에 없지. 설비 개선을 하려고 했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뭐 평균 이용률이 60%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용률을 굉장히 낮게 추정했는데 실제로 지난 2018년, 19년 월성 이제 가동됐던 월성 2, 3, 4호기 이용률을 평균해서 보면 72.5%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성 평가에서는 월성 1호기는 54.4%도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이용률도 낮추고 판매 단가도 말도 안 되게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이번에 들통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기 폐쇄의 그 결정에 원인 무효 행위가 되는 감사원 결과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타락 단체들이 또 제기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훈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안전성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뭐 최신 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압력관을 교체를 했는데 돈이 적게 든 거 보니 이거 날림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월성 1호기는 최신 안전 기준 R7이라는 뭐 최신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적용하지 않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은 계속운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월성 1호기도 월성 2, 3, 4호기 여기는 R7이라는 최신 안전 기준이 건설할 때부터 적용됐던 거고요. 월성 1호기는 건설할 때 R7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설할 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계속 운전을 하면서 R7을 월성 2, 3, 4호기처럼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해보니 설계가 2, 3, 4호기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생긴 건 2, 3, 4호기와는 다르지만 안전 성능은 R7이라는 최신 안전 요건을 만족한다. 거기 있는 사고를 가정하고 평가를 해봤을 때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캐나다에는 포인트 레프르라는 월성 1호기하고 같은 원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하고 그 원전하고를 또 비교해 보면은 성능이 같습니다. 성능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신 기술 기준도 만족하고 종주국인 캐나다의 원전하고도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월성 1호기가 마치 문제아인 것처럼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요. 지나치게 안전성에 있어서 월성 1호기를 낮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캐나다 보니까 뭐 젠틸리 2호기라는 원전분이 비용이 4조나 들어서 걔네들은 포기했대더라. 그리고 월성 1호기하고 같은 포인트 레프르라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운영 중인 거요. 거기는 계속 운전하는데 2.5조나 들었대더라. 그런데 월성은 꼴랑 7천억밖에 안 들었고 거기다 압력관 하는 데는 한 5천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니 이건 난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심야 토론에서 월성 1호기는 오래된 원전이고 그러니까 원자로 하나만 꼴랑 바꾸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3조 원, 4조 원 드는데 겨우 5천억 가지고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의 뛰어난 점을 방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젠틀리 2호기는 평소에 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하려고 보니 고칠 게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거고요. 포인트 레프로는 할만하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압력관을 교체해놓고 보니 잘못한 거예요. 뜯어내고 또다시 교체를 하는 와중에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그때 월성 1호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에, 단 한 번에 압력관을 딱 교체를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적게 들었고요. 포인트 레프로는 사실상 갈아넣고 다시 빼내고 다시 갈아넣다가 다시 빼낸 다음에 다시 갈아넣기 때문에 거의 2번 반을 써서 한 2조 5천억 정도를 썼습니다. 이건 우리 월성 1호기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공한 거고요. 우리가 뛰어난 기술로 성공한 것을 거짓으로 이제 폄훼하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고요. 그리고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투자된 금액이 작은 것은 우리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안전성에 대한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시죠, 주 교수님. 그 R7 얘기가 나왔고, 뭐,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토론한 이정윤, 양이원영 의원이 이 R7이 적용 안 됐기 때문에 뭐, 불법, 제대로 안 된 거다. 지금 이제 정영 교수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정영 교수의 설명 말고도 이 법원에서 아주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해준 게 있습니다. 지금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이 법원의 판단이 내려준 게 4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건 3번째가 월성 1호기 이제 계속 운전 허가 처분에 대한 정지 그런 소송이 있었어요. 그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2017년 7월에 이렇게 났는데요. 거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R7 같은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지진 이런 거에 대해서도 0.3G 그런 안전계통은 0.3G를 확보해서 충분히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고 또 실제 경주 지진이 왔을 때 지반 가속도는 0.0981G 여기 이제 판결문에는 0이 하나 빠져서 이제 오류가 있는데 그거밖에 안 되니 경주 지진에 여진이 있어서 즉시 중지하자는 그런 요청을 이제 기각한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우리 해석으로는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3개, 총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015년 2월 달에 2월 27일 날 원안위가 계속 운전 승인을 해주니까 이 반핵단체에서 그 승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소송을 걸기 위해서 급하게 소송을 한 거가 이제 원안위원 자격 문제를 걸었습니다. 원안위원이 자격이 없다, 사업자한테 뭐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소송이 각하가 됐어요. 원고가 그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이 이제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반핵 단체가 이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긴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주로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예요. 원안위원 자격 원안위원장이 사업자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동, 그다음에 그 심사 과정에서 과장이 전결을 했다.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안전하지 않다고는 적시하지 않았어요.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따로 해봐야 이제 될 거다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이제 거기서 반핵단체가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즉시 가동, 그동안은 이제 완전히 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동을 정지시키려고 이번에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냈는데 거기서 진 거죠. 이제 거기서 우리 쪽에 이긴 거고 안전하다는 걸 법원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고 또 4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원안위가 져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심을 각하한 겁니다. 그거는 2019년 12월에 원안위가 영구정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봐야 실효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각하를 해서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째 허가 처분 정지 신청을 한 거를
법원이 기각을 한 겁니다. 각하가 아니라. 이거 제가 근데 지난번에 토론회 때 말씀드릴 때 기각, 각하 이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각하라고 써가지고 약간 헷갈려 썼는데 그래서 양현영 의원이 그건 그 각하가 된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각하가 아니고 기각입니다. 양현영이 각하라고 한 거는 그 원안위원 자격 소송이 각하가 된 거고 약간 그런 혼동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거를 기각해서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법원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원 행정소송, 법원 소송 과정에서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판결문에 잘 적시되었었던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성 1호기 하면 환경단체들이 빼지 않고 문제 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 교수님께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중수소 이거 사실 정말 무의미한 이야기고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겁을 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절반으로 줄었느니 2배로 늘었느니 뭐 이러면은 야 이거 뭐 2배로 위험해지고 뭐 아유 이제 막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안전해졌고 뭐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췄더니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 몇 명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그 소변에 삼중수소가 절반으로 준 사람도 있더라. 뭐 그리고 주민 체내 방사성 물질이 뚝 떨어졌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있었던 그 시료에서 나온 최고 농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농도도 다 다르고 한데 최고 농도를 가정하더라도 1년에 바나나 한 6개 정도 먹는 수준의 그 피폭량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죠. 바나나 6개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걸 먹고 말고의 차이고. 그럼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바나나 6개를 먹다가 3개를 먹는 걸로 줄었는데 그러면 6개 먹다 3개 먹게 됐으니까 야 이것 봐라 월성 1호기는 위험했던 거 아이고 닫기를 잘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지붕 위에 있는 개미들이 살이 쪄본들 빠져본들 뭐 집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뭐 우리가 1년에 바나나 몇 개 먹는지 카운트나 하나요? 뭐 그냥 배고프면 먹고 맛있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무의미한 집착을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뭐 절반 그리고 아이들 소변에서도 나왔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뭐 아마 제 소변에도 삼중수소 측정하면 다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 거고요. 뭐 월성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조금 더 나오니까 그 주변 분들은 농도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죠. 그러나 무의미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 방사선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 몸속에도 방사선이 있고 방사선이 있다 없다는 정말 무의미한 질문이고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자연 방사선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방사선과 비교해서 얼마가 있느냐 그걸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척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서를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이 제법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이번 감사 결과가 최종 시한이 원래 2월 29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개월 정도 이제 공개가 늦게 되면서 그 감사위원들 간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작은 증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 200쪽짜리를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경제성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결정을 했다. 경제성 평가 이전에 했다는 이제 언급이 중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그 당일날 산업부가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반박을 했는데 그 보도자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산업부는
국정과제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청와대가 우선이다. 뭐 수치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자인을 한 결과가 나와버린 상황이고요. 그 보고서에 보시면 그 산업부와 한수원 간의 교신한 결과들, 회의한 날짜, 회의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맨 처음에 한수원이 해 가니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낮춰라.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또 낮추고. 그래도 또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럼 또 몇 월 며칠 날 또 낮추고. 그래서 이제 일자별로 경제성을 낮춘 기록들, 그 다음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회의한 기록들이 나오고 이제 또 이런 기억도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청와대 그 비서관이 그 산업부에다 그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2018년 4월 2일, 3일 이때쯤일 겁니다. 그때쯤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할 거냐 말 거냐 그 보고서를 올려라.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연락을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부는 그 다음날 이제 한수원한테 지시를 하고 또 한수원은 또 부랴부랴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그랬고 일자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수원이 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에 한수원이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가 비용 보전을 법을 바꿔서라도 비용 보전을 해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성 평가에서 보시면은 이용률을 굉장히 낮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판매 단가를 굉장히 낮게 잡아가지고 경제성을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평소에 한수원이나 산업부가 그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쭉 잡아왔다라는 수년간의 기록들도 다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만 이제 60% 미만으로 잡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판매 단가도 다 이거보다 높게 잡았었다라는 과거 레포트들이 다 이제 나옵니다. 그 표로 비교도 해놨고요. 근데 이제 요 평가에서만 뭐 낮게 잡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원자력 발전소 기준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 출력을 과소하게 책정해가지고 경제성을 나쁘게 하고, 그 다음에 손해 전력을 과대평가해가지고 또 경쟁성을 나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전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 월성 본부의 인력을 한 뭐 180명씩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또 인건비 절약하는 이득도 뭐 감안해 넣고 막 했는데 사실 아직 월성 본부 인력은 현재까지도 한 명도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 보고서 200페이지짜리를 다 보시면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그간의 아주 소상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요. 그 산업부가 뭐 444건의 문서를 폐기했다고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게 있는데 그 감사원 보고서 196쪽에 그 폐쇄한 자료의 명들이 뭔지 이 청와대하고 주고받은 교신 내용 한수원과의 주고받았던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이 아주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감사 보고서 다운받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깨알같이 열심히 했네. 영화로 만들면 뭐 하여튼 사실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거야. 영화로 만들어야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참 민망한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 이제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에 방송 토론들도 사실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또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정말 거침없이. 일반 국민들이 저런 거를 말을 들으시고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또 이제 탈핵 운동을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양이원영 의원은 태양광이 점점 싸져서 마이너스 전기값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정영훈 교수님, 마이너스 전기값이라는 게
뭔가요?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이너스 전기 값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내는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예. 그 태양광 업자들이 납품할 때, 전기를 납품할 때 마이너스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납품하면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보조금 때문인데요. 전기를 납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요.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그냥 받습니다. 혹 마이너스를 쓰면은 쓰더라도 그 차이만큼을 또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봐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왜 쓰느냐?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전기를 못 팔게 하려고 마이너스 씁니다. 그러면 원자력이건 뭐 수력이건 화력이건 전부 마이너스 가격을 같이 따라오든지 납품을 포기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굳이 마이너스 가격을 써가면서 바득바득 납품을 하려 그러느냐? 마이너스 쓰더라도 자기 수입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조금은 누가 주느냐? 소비자가 주는 겁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독일은 전기요금이 마이너스예요. 전기가 너무 많아서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면 돈을 줘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채익 의원이 독일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시 양이원영 의원이 그게 마이너스가 됐다니까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마이너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2006년 대비 5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주요국들을 1등이 독일이고 제일 비싼 걸로요. 독일이고 벨기에,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렇게 나갑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탈원전 국가거나 아니면은 태양광 풍력을 무리하게 보급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면은 스웨덴이 있고 핀란드가 있고 아래쪽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일 전기요금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마이너스 요금 아닙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돼요. 태양광으로 낮에 100% 전기를 쓰더라도 밤에는 그리고 해질녘에부터는 그 100%가 사라지니까 다른 걸로 100%를 또 채워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군데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너무 많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경쟁하느라고 마이너스 가격을 무릅쓰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형성시키는 그 도매 시장을 보고 마치 우리 소비자들이 돈을 적게 내도 되고 심지어는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가짜죠. 거짓말입니다. 제가 또 조금 그 말이 안 되는 아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울 수 있는 그런 얘기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겁니까? 양이원영 의원한테 이채익 의원이 아니 그렇게 정당했으면 그 444건 왜 공무원이 삭제했겠냐 그랬더니 그 감사를 오죽 무리하게 추진했으면 그렇겠냐. 이게 옛날에 정경심 교수 이제 버렸을 때 유시민이 이렇게 옹호해준 그런 급인데 사실 그 증거 인멸은 구속에 해당되는 사유잖아요. 이거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 그걸 그렇게 옹호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옹호를 엉뚱하게 하신 것 같고 홍준희 교수도 이제 아니 원전 수출이 김 수출하는 거하고 비슷하대. 근데 그날은 그때 얘기를 못했는데 아니 그럼 김 수출이나 하는 나라에 사실 거냐고 되게 되받쳐주고 싶었는데 UAE는요 그 중동에서 처음으로 원전 가동하고 그런 걸 엄청나게 긍지를 가지고 딱 선전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UAE의 그 바라카 원전 기념 우표도 1,000원 3DR인가 이런 거 발행하고 그랬다는데 그 기술로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그런 데에서 기술로 수출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지 그런 1차 산업하고 원전 수출하고 비교를 하더니 말이 전혀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원전은 브라운관 시대 거라는 그래가지고 아니 빌 게이츠가 요새 그 나트륨이라는 첨단 원자로 계속해서 우리 원자력도 QLED 디스플레이 만든 것처럼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반박을 해줬는데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저쪽 편만 들라고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참 제가 볼 때 시청자들한테도 굉장히 반감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범진 교수님께서도 혹시 양 할 말이 의원에게 많습니다. 네, 아시죠? 한두 오늘 가지 아침에 해주시죠.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양이원영 의원께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원자력과 석탄에서 돈을 객출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주자 이런 이제 법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서 숙주를 잡아먹는 기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기생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거 저기 미쳤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한 거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쳤거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건설만 해놓고 구전 따먹고 도망갈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거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거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댓글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날 뭐 저도 토론회를 보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APR 1400을 팔 곳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UAE 때 수출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건설 단가가 다른 프랑스나 미국보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핀란드에 가서 10년 공사 지연시키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자국 내 짓는 발전소 5년 공사 딜레이를 시켰는데 우리는 적기 준공을 했거든요. 반값에. 그러니까 안 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지금 사람들이 쉽게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아시겠지만 그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내한해가지고 한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싶다. 이런 얘기도 직접 내한해서 하셨습니다. 이 지금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이거의 반전이고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감사 결과를 이제 폄하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과 그 보고서 200쪽 분량에 조금씩 나온 것들을 간추려 드렸는데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시청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잔치를 열어보죠 뭐. 네,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걸맞는 발언과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치기 앞서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그 조기 폐사의 그 결정의 근거를 원인 무효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을 번복하고 재가동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그 법 하에서는 2022년이 되면 다시 이제 가동을 정지하게 돼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게 지금은 실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월성 1호기 감사 경제성 평가에서 저질러진 여러 과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그 판단을 제대로 하는 그런 레슨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입니다.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이 법적인 근거 사실 얘기하면 길어지겠지만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신한울 3, 4호기 정지 결정은 오죽했으면 한수원에서도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보류를 시키고 지금까지도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지 취소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성윤묘 장관이 이 8차 전력 수급 계획 짤 때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안 한다고 그래서 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른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한수원은 이제 9차 전력 수급 계획 할 때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월성 때 같은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수원은 그런 그 건설 의향을 분명하게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표출을 해서
신한울 3사호기 건설을 추진해야 되고, 그것은 한수원이 사는 길뿐만 아니라 지금 무고하게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계가 살고, 그래야지 수출도, 추가 원전도 수출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그 수주한 원전도 성공적으로 잘 바라카 같이 잘 건설을 해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계가 이 세계의 그 기후변화 대처하고 그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범진 교수님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017년에 이제 탈원전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공약이라는 것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되는 길이 있다. 공약이 전문가들이나 행정가들에 의해서 토론되고, 그래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무리하다, 그럼 심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대선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이 상황은 그 정책의 수립 과정과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갖다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대선 공약이 그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백지화된 대진 1, 2호기, 천지 1, 2호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중단도 아니고 계속 건설도 아니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월성 1호기 문제 안전성 최신 안전 기준 만족하고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게 기준 다 통과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경주 시민들, 특히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가동하라고, 월성 1호기 살려내라고. 시민들은 찬성하고 시민단체는 반대합니다. 예, 꼭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 경제성. 감사원 감사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뭘 가지고 근거를 삼겠습니까? 신한울 3, 4호기 내년 2월 지나면 이제 오롯이 한수원 책임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고요. 신한울 3, 4호기 APR 1400 최신 모델입니다. 안전성 누구도 이거 태클 걸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 울진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거 제기 안 하면은 감사원 감사 청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성, 이 대용량 발전소의 경제성 APR 1400 이거 뭐 무르나 만합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의 제2, 제3, 제4를 안 만들려면은 빨리 신한울 3, 4 재개하고요. 그리고 계속 운전 지금 안 할 태세로 지금 다 그냥 아무 그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운전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불합리성과 이를 통해 확인한 정부 탈원전 정책의 불합리성을 함께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감사원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수고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하는 에너지 정책이 하루빨리 합리성을 찾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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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